혹시 나이 들면 다리 아픈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통증을 꾹 참고 계신가요? 바로 그 생각이 10년 뒤 당신을 방 안에 갇히게 만들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무심코 넘긴 그 작은 통증 신호가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82, 50년 넘게 환자들의 무너진 걸음을 다시 세워드리는 일에 평생을 바친 의사 김병곤입니다. 저는 단순히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 역시 이제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 발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분들을 수없이 보며 안타까웠고 그래서 오늘 제 남은 삶의 경험을 다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얼마 전 78의 박영순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우셨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3년 넘게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가 밖에 나가자고 조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아하시는 시장 구경은커녕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것조차 사치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낙은 다 끝났구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복잡한 수술이나 비싼 치료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습관 한 가지를 딱 3개월만 꾸준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분이 제게 문자 메시지가 아닌 영상 하나를 보내오셨습니다. 영상 속에는 지팡이도 없이 활짝 웃으시며 공원에서 손주의 그네를 밀어주고 계셨습니다. 영상 끝에 담긴 그분의 한마디는 이 늙은 의사의 가슴을 여전히 뛰게 합니다. 원장님, 저 이제 다시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지 무릎 안 아프게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90세가 되어서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발로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존엄하고 자유로운 노년이 바로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라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건강 정보들로 여러분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위험한 착각. 우리 세대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참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귀했던 미덕이 우리의 노년기 다리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삐걱거릴 때 이까지 통증쯤이야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통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군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충성스러운 전령과 같습니다. 주인님, 지금 무릎 연골이 닳고 있습니다. 주인님, 허리 디스크가 압박받고 있습니다. 라며 소리치는 신호를 우리가 원래 그런 것이라며 무시하는 것은 성문을 향해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도 태평하게 낮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통증의 악순환이라는 무서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피입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싣지 않으려고 엉거주춤 걷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아서 한쪽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품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오른쪽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왼쪽 다리에만 의존하다 보면 멀쩡하던 왼쪽 무릎과 고관절, 심지어는 허리와 어깨까지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계인 쇠퇴에 이릅니다. 아픈 다리를 쓰지 않으니 그 주변의 근육은 놀라운 속도로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근육은 관절을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벨트인데
이 안전벨트가 헐거워지니 관절은 더욱 흔들리고 통증은 극심해집니다. 결국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 근육이 빠지니 통증은 더 심해지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76세의 한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누구보다 강직하고 인내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고관절의 뻐근한 통증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꾹꾹 참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재롱잔치에 참석하셨다가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119에 실려 병원을 찾았고 고관절 연골이 거의 다 닳아 뼈가 괴사 직전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힘듭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참았을까요? 내 몸이 그토록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내가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 찾아오는 뻐근한 근육통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좋은 통증입니다. 하지만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관절이 붓거나 열이 나는 통증, 가만히 있어도 계속되는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나쁜 통증이자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나쁜 통증이 느껴진다면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몸이 보내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신호를 외면하는 습관. 두 번째 실수는 우리의 삼시세끼 밥상 위에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물컵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입맛도 없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다며 식사량을 줄이십니다. 특히 육류나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기름지고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점점 기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다리 근육의 입장에서 보면 집을 지을 벽돌과 시멘트는 주지 않고 마른 볏짚만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이라는 벽돌로 지어진 튼튼한 집입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이 벽돌을 만드는 공장의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제는 젊을 때보다 20-30%나 더 많은 그리고 더 질 좋은 벽돌을 공급해줘야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원재료 공급마저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덜 중요한 부분의 벽돌을 빼내어 심장이나 뇌처럼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관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벽돌을 빼앗기는 곳이 바로 허벅지, 종아리 같은 다리 근육입니다. 즉, 내가 단백질을 챙겨 먹지 않으면 내 몸이 내 다리 근육을 분해해서 쓰는 자기 잠식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은 이 끔찍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몸의 수분이 1~2%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즉각적인 위기 상태에 돌입합니다.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쉽게 쥐가 나고 힘을 잃습니다. 무엇보다 가벼운 탈수 증상만으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발생해 낙상 위험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82세의 김영희 선생님은 고운 외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평생 소식을 하고 채식을 즐겨 하셔서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유독 다리에 힘이 없어 외출할 때는 항상 따님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하루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사 때마다 계란찜 반 공기 또는 두부부침 2조각을 먼저 드시기와 눈에 보이는 곳마다 물병을 두고 1시간에 한 모금씩 마시기라는 2가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2달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축 없이도 혼자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선생님은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상해요. 밥상에 계란찜 하나 더 올렸을 뿐인데 다리에 기운이 생겨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그분에게 걷는 자유라는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식사는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반만 한 크기의 단백질 생선, 두부, 계란, 콩, 고기를 챙겨 먹는 작은 습관,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현명한 습관이 당신의 근육을 지키고 10년 뒤에도 힘찬 걸음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잘못된 걸음걸이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방치하는 습관. 우리는 하루에 적게는 수천 보에서 많게는 만 보 이상을 걷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기를 그저 두 발을 번갈아 앞으로 내딛는 본능적인 행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관심이 우리의 무릎과 허리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세 번째 치명적 실수의 시작입니다. 잘못된 걸음걸이는 마치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채로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자동차의 부품은 훨씬 더 빨리 마모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잘못된 걸음걸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땅에 발을 끄는 걸음. 둘째, 고개를 숙인 거북목 걸음. 셋째, 로봇처럼 뻣뻣한 걸음입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수천 번씩 반복되면서 우리 몸에 톡처럼 쌓입니다. 발을 끌면 아주 낮은 문턱에도 발이 걸려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목과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만성적인 통증과 디스크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79세 이정호 선생님의 사례는 바른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선생님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셨지만 잘못된 걸음걸이 때문에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선생님은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노동을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선생님께 처방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는 5바퀴가 아니라 딱 1바퀴만 도십시오.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만 기억하며 걸어보세요. 첫째,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저 멀리 아파트 5층 높이를 볼 것. 둘째, 발을 땅에서 뗄 때마다 문턱을 넘는다는 상상을 하며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릴 것. 셋째,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 것. 한 달 뒤 선생님은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합니다. 걷는 양은 5분의 1로 줄었는데 허리가 안 아파요. 그리고 예전보다 다리가 훨씬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걸음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자 비로소 그의 몸은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이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걷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걷는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바른 걸음걸이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의 무릎과 허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실수, 밤사이 몸이 회복될 시간을 훔치는 습관. 우리가 저지르는 마지막 네 번째 실수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간과되는 영역, 바로 잠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며 새벽 서너 시에 잠이 깨도 밤새 수없이 뒤척여도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는 내 몸의 유일한 수리 시간을 훔쳐가는 것과 같은 다리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몸을 낮 동안 치열하게 전투를 치른 군대라고 비유해 봅시다. 밤의 재정비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만약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다면 부상병은 치료받지 못하고 무기는 녹슨 채 방치될 것입니다. 질 낮은 수면은 우리 몸의 이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첫째,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막습니다. 낮 동안 걷고 움직이며 미세하게 손상된 근육세포를 회복시키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잠을 설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보수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뇌의 균형 감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잠이 부족한 뇌는 쓰레기로 가득 찬 방과 같아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발밑의 작은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하며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기 낙상의 상당수가 이처럼 멍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만났던 81세 최수진 선생님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면 시간은 4시간 남짓에 그마저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분절 수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부지런함의 상징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몸의 재정비 시간을 매일 도둑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께 약 대신 햇볕 처방과 저녁 습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 10분간 햇볕을 쬐을 것,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커피나 녹차 대신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선생님은 원장님, 요새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잡니다. 아침 6시까지 푹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이렇게 개운한 줄 몰랐어요. 라며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낮 동안의 피로감과 어지럼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다시 예전처럼 시장 구경을 다니는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은 흐르는 세월이나 나이라는 숫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통증을 참는 습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식습관, 잘못된 걸음걸이를 방치하는 습관, 그리고 밤의 회복 시간을 훔치는 수면 습관. 이 4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마치 조용히 내리는 가랑비와 같습니다. 하루 이틀 맞아서는 옷이 젖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비를 평생 맞고 서 있다면 어느 날 온몸이 흠뻑 젖어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실수들은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평생을 바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다리의 힘으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희망과 존엄함의 힘으로 걷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 결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80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걷는 능력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과 존엄은 결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손으로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를 자식에게 먹이고 싶을 때 차 조심해라는 걱정 대신 어서 오너라는 반가운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행에 가서 내 손으로 직접 통장 정리를 하고 시장에 가서 반찬 거리를 고르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에 꽉 쥐고 있다는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만 제 아버지가 80이 되셨을 때의 일은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평생 산을 좋아하시고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셨던 아버지는 언제부턴가 부쩍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네 친구들과 약수터라도 다녀오셨을 텐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저는 깊은 쓸쓸함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길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너희들한테 짐만 될 것 같아서.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실수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참고 계셨던 무릎 통증, 입맛이 없어 자주 거르시던 식사, 자신감 없는 걸음걸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불러온 불안감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아주 작은 약속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딱 10분만 아파트 복도를 저와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아버지는 5걸음을 떼고는 숨이 차다며 벽을 짚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아버지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은 10걸음, 그 다음 날은 20걸음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바로 잡아드리고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두유와 계란을 꼭 챙겨드렸습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저녁 시간이 되자 아버지가 먼저 현관으로 나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아버지는 당신의 등산용 지팡이를 꺼내 먼지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무심한 척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약수터나 한번 다녀와야겠다. 그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약수터로 향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걸음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당신의 삶과 존엄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아들로서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작은 노력과 꾸준한 관심이라는 물을 주기만 한다면 나이라는 숫자를 넘어 얼마든지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저의 이야기이자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늙었어, 해봐야 소용없어라는 생각의 감옥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4가지 실수를 반복하며 조용히 자신의 세상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늙은 의사의 마지막 당부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아니 아주 작은 반걸음이라도 바꿔 보십시오.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괜찮아지겠지라며 파스를 붙이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내 몸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입맛이 없더라도 한 끼 때운다는 생각으로 국에 밥만 말아 드시지 마십시오. 이 계란 하나가 내일 내 다리를 일으켜 세울 벽돌 한 장이다라고 생각하며 내 근육을 위해 두부 한 조각이라도 더 드셔 보십시오. 힘없이 발을 끌며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개를 들고 무릎을 올리고 팔을 흔든다는 3가지 주문을 외우며 마치 처음 걷는 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하게 내디뎌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고생한 내 몸을 어루만지며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을 청해 보십시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1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간 세월과 약해진 몸을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 속으로 직접 걸어나가 친구와 웃고 떠들고 손주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공원을 산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노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